네, 8월 11일 금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태풍 카눈이 밤사이 수도권을 지나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오늘 새벽 6시 평양 부근에서 소멸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주민 한 명이 숨지고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남았는데요.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계속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상암동 클라스는 태풍 카눈 피해 상황과 소멸 소식까지 먼저 자세히 다루고 광크리 뉴스 그리고 머니 클라스 코너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남아서 태풍 관련 취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JTBC 보도국 기자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밤사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던 인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강화대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 인천에도 오늘 새벽까지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새벽 6시경에도 이곳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때보다는 비가 훨씬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부슬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늘 새벽 소멸하면서 비는 많이 잦아들었는데 간밤에 인천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갔고요. 남동구에서는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긴급하게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비는 잦아들었다고 했는데 바람은 좀 어떻습니까? 바람은 뒤에 나무까지도 그렇고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서해바다에서는 아직 바람이 제법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소멸하면서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서해 5도와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속 8에서 16m 안팎의 바람이 불면서 파도도 높은데요. 2에서 3.5m 높이의 파도가 불고 있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천 여러 섬을 오가는 항로 일부가 통제 중이니까요. 배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사 쪽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높은 파도 때문에 배편은 많이 중단이 됐다. 항공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4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천공항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요. 오늘은 6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포공항도 오늘은 결항된 항공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강화대교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방금 보신 인천 말고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종로구 필운동 한옥마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지금 뒤로 보니까 비바람에 지붕이 붕괴된 현장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종로 한옥마을에서 어제 오후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한옥 지붕이 무너졌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무너져 지금은 나무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곳곳에 잔해가 남아 있는데요. 옆 담벼락을 보시면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안전포가 설치됐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서울 동호대교 북단에서 학원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 동두천에선 교회 철탑이 무너져 주택 지붕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 비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 걸로 보입니까? 네, 비는 오전 동안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 지금은 조금 더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 탓인데요. 이 때문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비가 조금 더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5에서 40mm, 경기 북부와 경기 서해안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 시내 태풍으로 어제 통제됐던 곳이 많은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서울 시내 하천 27곳이 모두 통제됐었는데요. 현재는 수위에 따라 곳곳에서 통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확인했을 때는 17곳의 하천 통제가 풀렸었습니다. 서울시는 비가 잦아드는 오후부터 주요 숲길 380개 노선도 차츰 통행 제한을 풀 방침입니다. 주요 도로는 현재 대부분 정상 운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종로 한옥마을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이어서 이번 태풍으로 주민 한 명이 숨진 대구 군위군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현장 취재 중인 윤두열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윤두열 기자, 어젯밤에는 마을에 물이 덜 빠진 상태였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에 제가 이곳에서 현장 모습을 전해드릴 때만 해도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오후엔 집 안에 있던 주민들이 이 소방보트를 타고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그치면서 물이 하천 쪽으로 다시 흘러 들어갔고 밤사이 물이 다 빠지면서 잠겨 있었던 마을의 바닥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 뒤로 보니까 뭐 중장비도 보이고요. 물이 빠지면서 마을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피해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을은 온통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물에 잠겼던 집터가 무너지면서 집이 기우뚱 기울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집 앞쪽으로 집이 또 한 채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 멀리 비닐하우스가 모두 무너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키우던 가지와 오이 다 못 쓰게 됐습니다. 특히 농가 가장 큰 재산인 이 트랙터 등 농기계들도 물에 다 빠져서요. 농민들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윤도열 기자가 나가 있는 그 마을에서 어제 한 명이 숨졌는데 갑자기 마을에 물이 들어찬 이유는 뭡니까? 네, 어제 오후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을 옆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 물을 막아주는 둑이 터지면서 마을 쪽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둑을 다시 막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 말고 대구 달성군에서도 한 명이 실종된 상태인데 밤새 수색 작업에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네, 어제 오후 1시 45분쯤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인근 도랑에서 전동 휠체어는 발견했지만 이 남성은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전 7시 20분부터 다시 이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군위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어제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종단한 태풍 카눈이 오늘 아침에 소멸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태풍 카눈이 남긴 흔적들에 대해서 자세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이 태풍 카눈 정말 오랫동안 한반도를 훑고 지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태풍 카눈은 오늘 아침 6시에 평양 남동쪽 약 80km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해서 소멸을 했습니다. 중심 부근 풍속이 초속 18m를 유지하다가 6시 이후에 태풍 기준인 초속 17m 아래로 떨어지면서 태풍으로서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다만 이 태풍은 소멸했더라도 오늘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태풍 카눈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느리지만 강하게 때렸다라는 건데요. 남해상에 올라올 때 속도가 시속 12km 정도였고요. 어제 오전 상륙 당시 속도가 조금 빨라졌지만 이후에 다시 느려졌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 시속 13km로 느리게 이동하다가 결국 이제 태풍으로서의 삶을 마감을 했는데 한반도에서만 태풍으로서 21시간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네, 작년 흰남노에 비하면 정말 오랫동안 한반도를 훑고 지나갔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동 경로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카눈은 어제 오전 9시 20분에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 당시 초속 32m의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어제 정오쯤에 대구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사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 서울과 가장 가깝게 경기 남양주를 통과를 했고 오늘 새벽 휴전선을 지나서 오늘 아침 6시에 북한 평양 부근에서 소멸했습니다. 네. 이 태풍 소멸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지났더라도 태풍의 앞부분에 있는 비구름뿐만 아니라 태풍의 후면부에서는 비구름대가 추가로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이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중부지방 중심으로 최대 60mm의 비가 오늘 더 내리겠고요. 또 중부 서해안 쪽에서는 순간 풍속 초속 20m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내륙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 비바람 주의해야 한다. 네. 네. 카눈이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태풍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한반도를 수직 관통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1951년에 태풍 관측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태풍은 한반도까지 올라오면 편서풍대에서 북동진하기 때문에 상륙한 뒤에는 보통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까지 올라온 경우가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걸로 보면 공교롭게도 11년 전인 2012년 7월에도 수도권을 통과한 태풍 이름이
카눈이었습니다. 아. 경로는 이번 태풍 카눈과 조금은 달라서 북상한 뒤에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에 수도권에 상륙을 했는데요. 다만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빨랐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태풍이 흔하지 않은데 이 카눈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2000년 들어서 2개나 수도권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카눈. 알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와는 잠시 후에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JTBC에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태풍 피해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해인들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멀쩡한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행인 2명이 도로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른 한 명이 일으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태풍 카눈의 위력은 길을 걷던 행인을 넘어뜨릴 정도였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 길가 쪽으로 계속 밀려 나오시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넘어지시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일어나질 못하시는. 비바람에 주차장 차단봉이 맥없이 들썩입니다. 순식간에 주차장 안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물건들, 쓰레기통이며 종이박스며 날아가 버립니다. 강풍은 미용실의 정막도 깨트렸습니다. 갑자기 유리문이 열리더니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놀란 이용사와 고객은 그대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당시 부산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4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와, 난리다. 이 바다지 뭐.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남 창원. 출근길 도로는 온통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빗물은 승용차 바퀴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람 무릎 위까지 물이 잠겼죠. 어젯밤부터 비가 계속 왔잖아요. 아침까지 계속 쏟아져서. 폭우에 놀란 동물들도 대피해야 했습니다. 대구 송해공원 인근 도로. 말 한 마리가 빗속을 뚫고 급히 내달립니다. 인근 산에서 쏟아져 내린 물로 승마장에 무릎 높이까지 빗물이 차오른 겁니다. 승마장인데요. 앞에 그냥 물난리가 나가지고요. 8년 동안 승마장에 여기 와서 있었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오른 적이 없어가지고. 강풍과 폭우를 동시에 몰고 온 태풍 카눈. 시민들은 하루 종일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JTBC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더 보면서 태풍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가 완전히 막혔고요. 소방대원들이 끌어내 보려고 하지만 나뭇가지들이 뒤엉켜서 도무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톱과 도끼로 일일이 잘라내서 진입로를 뚫었습니다. 자, 다음은 CCTV 영상입니다. 전남 곡성군의 한 주택인데요. 마당에 할머니와 또 개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집 일부가 이렇게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고 개들도 무사하다고 합니다. 세찬 빗줄기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지붕, 담벼락,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어제 강원 지역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영상은 속초 중앙시장 어제 모습인데요. 시장 전체가 뿌연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종아리까지 이렇게 물이 찬 건데 물막이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복구 작업을 하면서 전기 합선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아찔한 장면도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한 건물인데 벽 일부가 무너져서 지금 가스통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하얀 연기 같은 게 보이는데요. 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가스 사용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 이번엔 경남 창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공유가 많이 된 사진인데요. 시내버스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맨홀 뚜껑이 보입니다. 도로에 있던 맨홀 뚜껑이 운행 중인 버스 바닥을 뚫고 그대로 튀어오른 건데요.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 폭우로 인한 수압 때문에 어딘가에 또 맨홀 뚜껑이 이렇게 열려있는 곳이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자체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 또 복구를 서두를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 영상을 JTBC에 제보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재승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풍 카눈이 느린 태풍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별칭처럼 붙었는데
그래서 한반도를 천천히 훑으면서 일부 지역이 아니라 거의 국토 전체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태풍이 상륙한 이후에 소멸할 때까지 한반도에 머문 그 시간 자체가 네. 21시간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이고요. 지난해 흰남노 같은 경우가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때 3시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카누는 21시간 동안 머물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태풍이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결국 태풍은 태풍이기 때문에 강력한 비바람을 머물고 갑니다. 네. 그러면서 경상도 쪽 태풍의 위험반원 동쪽 지역에도 피해가 있었지만 서쪽 지역이라든가 내륙 쪽에도 계속해서 많은 여러 가지 비바람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카눈의 이동 속도가 그러면 왜 뭐 일반적인 태풍의 뭐 절반 수준이다. 그러니까 왜 느렸던 건가요? 네. 자, 결국은 태풍이 올라올 때 태풍을 잡아당겨주는 그런 기압계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카눈 같은 경우는 이 한반도의 서쪽 부근에 티벳 대륙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고 한반도의 오른쪽에는 해양성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았는데요. 적당하게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카눈을 끌어당길 만한 그러한 강한 세력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이동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남해로 올라올 때 이 시속 12km 정도로 올라왔고요. 상륙한 뒤에는 시속 20km 정도까지도 올라왔지만 이후에 다시 속도가 느려지면서 오늘 아침 소멸할 때는 시속 13km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느리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태풍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의 공기 덩어리 이런 것들이 뭐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천천히 카눈이 그냥 혼자 천천히 이동한 거군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느리게 움직였지만 강하게 때린 그런 태풍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뭐 강하고 느린 태풍이라는 점에서 2002년이죠. 그 루사와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루사 참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예. 루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조금 우리나라랑 경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2002년 8월에 전남 고흥에 상륙해서 우리나라를 대각선으로 관통을 했습니다. 2000년 당시 루사 이동 속도는 시속 15km 정도로 느리게 올라와서 당시 강릉에만 하루에 870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전국에 5조 원가량의 피해가 났습니다. 자, 강릉에 당시에 870mm의 물폭탄, 7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태풍 카눈 같은 경우도 동해안 쪽에 40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뭐 태풍이 그동안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건 사실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네. 수도권 경기 이번에 뭐 남양주 쪽을 지나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네. 이런 적이 저도 보도를 하면서도 별로 드문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수도권을 왜 지나가는 우리가 흔히 태풍 하면은 이제 일단 상륙해서 올라오다가 결국은 편성북대에 막히면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수도권을 통과하는 태풍은 대부분 남쪽, 남해안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고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다가 수도권으로 진입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곰파스도 비슷한 사례였고요. 그런데 이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서해가 수심이 얕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거나 아예 중국 쪽으로 상륙해서 소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태풍 자체도 적고 또 강도도 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상암동 클래스 태풍 소식을 중점적으로 먼저 좀 짚고 있는데 유튜브에서요. 오늘도 맑음님이 7호 태풍은 꼭 한반도 피해가기를이라고 올려주셨거든요. 그렇죠. 그 질문 드릴게요. 6호 태풍 카눈은 소멸했는데 지금 7호 태풍 란이 또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7호 태풍 란 같은 경우는요. 지난 8월 8일 입추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를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중심 부근에는 초속 43m의 강풍을 동반해서 이번 태풍 카눈보다 더 강력한 태풍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태풍이 지금 도쿄 쪽, 일본 쪽을 관통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주변에 기압계를 흐트려 놓게 됩니다. 일단은 일본 쪽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 올릴지 여부가 앞으로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는 앞서 최근에 잇따른 태풍, 앞서 5호 태풍 이 독수리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 상륙을 했고요. 이번 태풍 6호 태풍 카눈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또 7호 태풍 지금 나타나는 이 란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대로라면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도 맑음님이 우려한 대로
한반도에 오느냐 안 오느냐 7호 태풍 란은 아직은 직접적으로 올 모른다라고. 가능성은 적습니다. 거의 예.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만 이 태풍 란이 올라오면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그것 때문에 한반도에 뭐 폭염이 올지 아니면은 네. 조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을 할지 그런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 8월 초고요. 네. 뭐 가을 태풍이 무섭다 이런 네. 말도 나와서 계속 좀 안심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가을 태풍 무섭다 이게 정말 진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태풍 자체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여름철에 한여름에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자, 그런데 태풍이 실제 한반도에 올라와서 큰 피해를 입히는 태풍들은 가을철, 9월 태풍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흰남노도 9월에 상륙한 그런 가을 태풍이죠. 이 이유를 보면은 해수면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한여름에 이 해수면 온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바다의 온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9월쯤 가을이 됩니다. 네. 태풍의 에너지원인 바다가 한여름에 달궈지기 시작한 뒤에 실제로 9월에 가장 뜨겁기 때문에 이때 올라오는 태풍들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자, 태풍 카눈이 밤사이 수도권을 지나서 오늘 아침 북한에서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영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황예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렇게 태풍이 왔을 때의 위험 지역입니다. 논뚝이나 하천 제방은 별 징후 없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가 완전히 멈추기 전엔 농작물을 살피러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어디라도 파손됐을 수 있으니 건너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불어난 물 속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천이나 집 주변에 흐르는 물이 동물 사체나 기름으로 오염돼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나 저장된 식수는 냄새를 맡아보고 오염이 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물에 젖은 음식 재료도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대피한 뒤 집으로 왔다면요, 가스가 샜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야 합니다. 또 감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가 흐를 걸로 예상되는 전신주 근처 역시 피하셔야 합니다. 폭우가 오면요,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산 일부가 무너지거나 바람이 안 부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또 바위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곧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산사태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사가 흘러 넘칠 수 있으니 산 위치로부터 먼 곳에서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있는 곳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방금 황예린 기자가 전해준 대로 태풍이 소멸했지만 산사태 위험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지난달에 기록적인 장맛비로 집안이 이미 크게 약해졌는데 이번 태풍으로 또 강한 비가 덮쳤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산사태 전문가 서준표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알기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제 오후 4시부터요. 전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일단 강원도부터 보면요. 영동 지역에 어제 물폭탄 수준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올봄에 산불 피해가 났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이제 나무 뿌리가 이렇게 산들을 잘 잡아주는 건데 불로 다 타버려서 그런 산들이 많아서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진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불 피해지에서는 나무와 식생이 불에 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산사태 저지 효과 기능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산사태 저지 효과 중에서 우산 효과는 나뭇잎이 빗물을 막아주면서 지표면 침식을 방지하는데 이 기능이 소실되고요. 말뚝 효과는 나무 뿌리가 땅속에서 흙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산불로 불에 탄 나무는 뿌리가 토양을 고정하고 있는 붕괴 저지력이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우산 효과 없이 지표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표면 흙에 침식을 유발하게 되고 산사태와 같은 붕괴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하,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 뿌려놓은 나뭇잎이 우산처럼 우산 효과라고 하는 거군요, 그거를.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경북 지역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예천군 주민 790여 명이
산사태 우려 때문에 긴급 대피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 예천을 비롯해서 경북 지역은 이 산사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더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에서 산사태를 일으키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강우인데요. 최근 내리는 강한 비처럼 시간당 강수량 50mm 이상의 폭우가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1970년대와 비교해 봤을 때도 200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발생 횟수가 18회로 과거에 비해 약 2.5배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그 기후변화로 과거에 비해 더 강한 비가 더 많이 내리고, 그로 인해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산이 있는 전국 어디에서도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가 그쳤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산사태를 미리 감지하고 대피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 어떤 신호가 좀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태풍으로 내렸던 비가 그친다고 하더라도 땅속의 지하수 위는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산속의 흙이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상황에다가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려서 뿌리 부분이 불안정해져 나무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을 때는 산사태 현상을 감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대피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비가 그친 뒤에는 평소 물이 흐르는 곳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든지, 또 반대로 어떤 곳에 물이 샘솟는다든지, 아니면 산비탈에서 흙이나 돌이 떨어질 때는 산사태와 같은 붕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물이 흐르던 곳에 물이 안 흐르던지, 안 흘러야 될 곳에 물이 갑자기 흐르던지, 이런 것이 조금 이상 징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산사태는 사실 정말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좀 이런 신호가 보이면 대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산사태 취약지와 또 위험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 특별히 이것만은 좀 주의해달라 당부를 해주신다면요? 네, 최근 내리고 있는 비는 극한호우라고 할 만큼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양과 강한 강도로 내리는데요. 과거에 괜찮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대피 안내가 있으면 즉시 대피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기상정보와 산사태 위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또 특히 그 산지 인근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절대 비가 올 때는 나가지 마시고요. 그 인터넷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또는 스마트폰의 스마트 산림제 앱에서 국민행동 요령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부모님 그리고 친인척 댁과 같은 특정 지역이나 내가 현재 있는 곳의 위험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산사태 주의보 경보가 발령이 되었다면 즉시 대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서준표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이재승 기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서 박사님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집안이 원래 지난달 폭우 때문에 약해진 상태인데 이번 태풍도 지난 폭우 못지않게 정말 엄청난 물폭탄을 뿌렸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 정말 큰 상황이잖아요. 지도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고요.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산사태 예보 발령 지역입니다. 네. 보면은 일부 해제된 곳도 있지만 이 강원도 이 북부 쪽, 영동 북부 쪽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리고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이제 전국에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기존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또 앞서 이 서준표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그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괜히 산사태가 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점검을 하면 안 되고 대피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크게 와 닿았고요. 자, 이제 비가 완전히 그친 뒤에 후에는 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후에도 갑자기 계곡물이 줄어든다든가 또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또 땅이 꺼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선은 대피를 해야 되고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대피할 때는 산사태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높은 곳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황예린 기자가 준비한 영상으로 봤지만 네. 태풍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며칠간은 당장 이걸 조심해라라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자, 태풍이 지나더라도 이제 뒷바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쪽으로는 바람이 또 강하게 불 수가 있고 비도 올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 6시에 태풍 카눈 소멸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경기 서해안 쪽으로 시속이 아니죠. 초속 20m의 그런 강풍이 계속해서 불 수가 있고요. 또 예상 강우량도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피를 한 뒤에 집에 돌아왔을 경우에는 집안에서 또 가스가 샜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를 반드시 시켜야 되겠고요. 아, 환기요? 그렇습니다. 또 이 저장된 그런 식수나 이런 것들이 좀 오염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어제와 오늘까지는 날씨가 비 때문에 선선했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당장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기 때문에 음식물 관련해서 식중독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까지 피해 상황, 또 교통통제는 또 풀렸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본은 태풍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오늘 오전 7시를 기해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낮춘 상태입니다. 자, 박유미 기자 연결돼 있죠. 중대본의 피해 상황 집계가 있었는데 그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태풍이 휩쓸고 가면서 가장 걱정했던 건 인명피해였는데요. 앞서 대구 취재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대구에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단 중대본은 이들을 태풍에 따른 인명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집계했는데요. 먼저 어제 오후 대구 군위군에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 달성군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소하천에 추락해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에서 구조를 원하는 신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시설물 침수와 정전 피해도 이어졌는데요. 4만 6천여 세대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는데 현재는 대부분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또 태풍으로 전국에서 15,800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현재는 이 중 10,000명 가까이 귀가를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주말 계획 세우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 태풍 영향으로 열차 운행도 또 항공편도 멈추면서 곳곳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코레일 측에 확인해 봤는데 오늘 첫 차부터 KTX와 일반 열차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에 앞서 시설물 안전을 확인했고 문제가 없어서 운행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강수량이 많아 운행이 중지된 구간 중에서 태백선과 경북선, 또 영동선 구간은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코레일 측은 시설물 안전이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편은 국토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모든 공항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항도 일부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인천공항 6편,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이 각 3편, 제주와 무안공항 각 2편, 대구 1편 등 총 17편이 결항인 걸로 파악됩니다.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피해 상황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승 기자. 지금 정부가 조치를 하고 있을 텐데 후속 조치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난 제주도가 가장 먼저 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태풍 피해 농가들의 피해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요. 또 태풍 잔재물 제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가로등 정비, 이런 도로 정비 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오늘 태풍이 이제 소멸하고 물러가면서 그 밖에 전국적으로 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태풍이 물러간 뒤에 좀 바로바로 정비가 좀 이루어져서 복구가 좀 빨리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여기까지 태풍 소식 잘 정리해봤습니다.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깐 바깥 화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뿌듯한 그 얘기들이 좀더 언제까지라도 간직하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준비한 소식들 한 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태풍과 관련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급류에 휩쓸린 시민 극적 구조, 그리고 태풍 때마다 등장하는 가짜 뉴스, 왕의 DNA, 하와이 덮친 대형 산불, 그리고 잼버리 폐영식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류에 휩쓸린 시민 극적 구조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특히 어제 경남 창원에서는 한때 시간당 60mm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급류에 시민이 휩쓸리는 아찔한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도로가 마치 강처럼 변했습니다. 한 시민이 불어난 물 위로 떠내려가는데요. 이 모습을 본 경찰관들이 긴박하게 뛰어옵니다. 떠내려가는 시민을 막은 경찰들, 급류에 휩쓸려가지 못하게 막은 뒤 시민을 일으켜 세웁니다. 구조된 60대 여성은 허벅지 높이까지 빗물이 들어찬 횡단보도를 건너다 급류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100m 정도 떠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인근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발견했고 물살이 약한 곳에서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시민은 옷이 찢어지고 몸이 긁히는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태풍 때마다 등장하는 가짜 뉴스입니다. 혹시 지금 제 옆으로 사진이 한 장 나오고 있는데 이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건물 유리창에 문어가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번 태풍 카눈 때도 누리꾼들 사이 퍼졌던 사진인데요. 사실 이 사진은 태풍 때마다 반복해서 올라오는 가짜 사진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태풍 때마다 가짜 사진 또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이번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발생한 피해 사진이라며 올라온 영상입니다. 날짜를 보면 어제로 되어 있는데요. 부산의 한 공사장 건물 창문이 파손됐다는 설명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진은 어제가 아닌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 때 발생한 피해 현장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마치 이번 태풍 때 발생한 피해인 것처럼 건물이 파손되거나 낚싯배가 유실된 사진들이 모바일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짜 사진과 가짜 뉴스 때문에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재난 상황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다니 가짜 뉴스로 관심 끌려는 게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입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교육부에 속한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인 자녀의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무관이 자녀의 교사에게 보냈다고 알려져 있는 한 편지인데요.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지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주세요 등의 요청사항이 담겨 있는데요.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그동안 자녀 교육과 관련해 해당 교사에게 항의해왔고 이처럼 황당한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하와이 덮친 대형 산불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하와이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현재까지 5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또 관광객과 주민 등 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현지 시간 지난 8일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허리케인까지 하와이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불길은 강풍을 타고 마우이 섬 옆에 위치한 하와이 본섬 빅 아일랜드라고 하죠. 이곳까지 번졌습니다. 현재까지 건물 1,700여 채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지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산불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대형 산불로 걱정이 참 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잼버리 폐영식 유종의미 될까입니다. 큰 논란이 잇따랐던 국제 잼버리 대회가 오늘 마무리 행사를 합니다. 이번 폐영식에서는 K-팝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폐영식과 콘서트는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공연에는 뉴진스와 NCT 드림 등 19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6일 전북 새만금 야외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날씨 등의 이유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동됐다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다시 변경된 건데요.
4만 명에 가까운 잼버리 대원들이 폐영식 장소로 이동하면서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인근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대회. 사실상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폐영식으로 유종의 미를 장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3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이주찬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 취재한 장바구니 정보, 알뜰 소비 정보를 전하는 발품 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방송이 나가고 또 많은 분들이 아주 극찬을 한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많이 전화 받았습니다. 네, 팩트체크가 되진 않았지만 극찬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많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준비한 소식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미리 시청자 여러분들 공지를 드리면요. 오늘도 저희가 선물 드리는 퀴즈가 나갈 텐데요. 오늘은 태풍 소식 전해드리느라 머니클래스 코너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이주찬 기자와 이야기하는 중간에 좀 빨리 퀴즈를 내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퀴즈 해서 또 당첨되셔서 상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주찬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마트나 시장 가시거나 또 인터넷 쇼핑을 하시게 되면 와 정말 워낙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깜짝 놀라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이왕하고도 점심에 나가다 보면 정말 밥값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주찬 기자가 주로 내주죠, 제 값을.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점심시간에 그런 일들을 겪는데 그래서 요즘 조금이라도 싼 곳이다 이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요. 특히 종로, 서울 종로 동묘나 황학시장 같은 구제시장에는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의 놀이터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시장입니다. 평일 오후 1시를 지났는데 벌써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본격적인 장보기에 앞서 버터향 가득한 1,000원짜리 토스트부터 맛을 봅니다. 이 시장에는 진짜 옛날을 기억하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최저 가격으로 최선을 다하고 오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료는 커피 쓰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걸 쓰고 있고 정말 맛있죠? 맛있습니다. 500원짜리 믹스커피로 입가심을 하고 헌책방에 들렀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어울려요? 진짜 어울립니다. 꽃무늬 반팔 셔츠를 걸치니 마음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에 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겨 찾던 구제시장은 이제 젊은 세대에겐 놀이터가 됐습니다. SNS 통해서 소문 듣고 왔어요. 사진 바지나 자켓 같은 거. 네. 보고 싼 게 많아서 얘기 듣고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옛날 물건도 많아서 하지 못하는 게 많아서. 수십 년 손때 묻은 골동품에서부터 유행하는 청바지까지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이곳. 제가 오늘 무대 공연을 하는데 이제 무대 의상을 이제 좀 찾아보고자 여기 왔습니다. 뭐 구제나 뭐 옛날 뭐 네, 그렇죠. 이제 여기가 컨셉에 여러 맞게. 가지 옷이 있다 보니까 이발도 염색도 5,000원짜리 한 장이면 충분하고 1,000원짜리 술 한 잔에 시름도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시간이 이어지는 공간. 시장은 물건들을 통해 세대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와, 지금 아까 토스트 먹방을 보고 약간 취재를 빙자해서 너무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부러운 생각도 드는데 온라인에서도 하영란님이 토스트 너무 맛있게 드세요 기자님이라고 또 반응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잘 찾으면 좀 좋은 거를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약간 보물찾기 하는 그런 느낌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 옆에 황학시장도 들렸는데 네네. 그런 컨셉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함께 그 옆에도 광장시장도 있고 네네. 동대문시장도 하여튼 시장들이 많아요. 서울에도 보면 전통시장도 많은데 네네. 하여튼 시장이라는 곳이 이야기거리가 넘쳐나는 곳, 사람이 사는 곳 이런 냄새들이 많이 나는 곳이다 네. 보니까 시공간에 다 못 전하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하여튼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또 곳에 가봤습니다. 예. 고물가 시대에 새롭게 뜨는 곳 바로 요즘 아이들의 성지 MG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다이소에 가봤습니다. 네네네. 예.
그 외국인 관광객들도 요즘에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될 곳이다 이렇게 안내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간 곳이 서울 명동점이라 그런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예. 생활용품에서부터 식료품까지 있고요. 의류도 있고요. 요즘에는 캠핑용품도 있었고요. IT 용품까지 또 애완동물들 뭐 이런 다양한 용품들이 다 구비가 돼 있었는데 네. 핵심은 그 어떤 제품이라도 5,000원을 넘지 않는다. 가장 비싼 것도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몰리는 것 같은데 네네. 소비자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번 보죠. 여기는 뭐 싼 것도 다양한 걸 싸게 많이 파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가 이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매하기 좋고 그리고 퀄리티도 좋아서 자주 이용하고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핵심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파는 업체하고 직거래를 해서 가장 싼 곳에 직거래를 해서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고 또 박리담회로 마진을 최소화하는 것이 영업 비밀이다. 근데 너무 싸다 보니까 네.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요새 많이 사는데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이 다이소에서 파는 건 좀 더 싼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뭐 저렴한 성분으로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의구심을 갖는 소비자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예. 뭐 성분을 좀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자세히는 못 해봤고요. 네네. 그래서 업계 관계자에게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역시 네. 한번 들어보시죠. 같은 브랜드인데 싸게 팔 수 있는 게 좀 성분이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동일한 성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판매하는 기획 상품도 있지만 유통구조 단순화나 방위담회로 해서 마진 최소화를 통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단순화, 마진 최소화, 네. 박리담회 뭐 이런 것들이 영업 비밀이라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보고 물건이 괜찮은데 싸다. 네. 뭐 이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유지된다면 당분간 인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외국인 관광객들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제 지인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명동에 그 몇 층짜리가 네네. 전체 건물 전체가 저 매장인 거길 가서 한 맞습니다. 2-3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 조그만 매장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엄청 큰 매장이 그러니까요. 새로 생겼죠. 거의 관광 메카가 되고 있다고 네네네. 들었습니다. 자, 발로 뛴 경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어서 이제 가장 요새 뭐가 많이 뜨는지 소비자 트렌드를 전해주는 시간인데 매주 이제 전해주고 있잖아요. 요즘엔 네. 뭐가 뜹니까? 네. 그래서 이번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벌어진 흉기 난동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벌어진 괴한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범죄가 있었죠. 예. 이제 불안한 마음에 시민들이 호신 장비나 이런 방범용 그런 용품들 구입을 많이 해서 이 판매가 급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급증했나요? 예, 범죄가 일어난 지난달 21일 이후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알아봤더니 호신용품 판매 증가율이 444%나 됐습니다. 이제 품목별로 보면 호신용 스프레이가 가장 많이 팔렸는데요. 2,537% 와. 증가율을 보였고요. 호신용 3단봉이 1,26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호루라기나 경보기 같은 물건들이 많이 팔렸는데 요즘에는 가스총이나 스프레이처럼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물건들의 판매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게 이제 업계의 분석입니다. 예. 참고하실 것은 가스총이라든지 10mA 이상의 전기 충격기는 경찰의 허가 소지를 받아야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스총이나 10mA 이상의 전기 충격기는 경찰에게 미리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 내용 보니까 요새 막 온라인에 광고도 정말 많이 뜨고요. 그리고 뭐 이 덩달아서 이런 보안용품 뭐 관련 업체나 보안 업체 그 주가도 좀 뛰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좀 이런 흉악 범죄에 우리 사회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나갑니다. 최근 흉기난동 범죄가 늘어나면서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호신용품은 무엇일까요? 1번 가스총, 2번 3단봉, 3번 전기 충격기. 자, 지금 상암동 클라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 이 코너 끝나고 말미에 추첨을 통해서 두 분 뽑아서 당첨자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주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호신용품 판매, 불안한 심리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호신용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막상 범죄가 벌어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호신용품을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것과 막상 그런 위험에 닥쳤을 때 그걸 실제로 잘 대처하는 건 그렇죠. 다른 문제다. 네네. 아하.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많은 훈련이라든지 네. 뭐 이런 실전 경험이 없는 이상 호신 뭐 이런 수를 안다고 해서 맞닥뜨렸을 때 이런 뭐 호신 뭐 행동을 했을 수 있느냐 네. 쉽지 않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뭐 옆에 앉은 박유미 기자 같은 경우도 여성으로서 그런 현장을 맞닥뜨렸을 때는 몸이 굳어질 것 같다. 이런 상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범죄 현장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것이죠. 예. 건강을 위해서라도 평소에 이제 달리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해서 어쨌든 사회가 불안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 마음가짐을 잘 갖고 있다가 현장에서 벌어지면 즉시 도망가야 된다. 도망갈 그게 마음을 전문가의 가지고 있어야 조언이다. 예,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시민들이 방어력을 잘 길러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우스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 모르지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현장에서 어떤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바로 가지고 있던 핸드백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우산 들고 있는 것들을 안면부를 강하게 가격하고 현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호신용품은 안전 규격을 통과하지 못한 저가형 제품 안전하고 직결된 거니까 꼼꼼히 따지셔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번 주에도 놓쳐선 안 될 할인 정보 알짜배기만 뽑아왔죠. 소개해 주시죠. 먼저 해양수산부가 수산물을 할인하는 여름휴가 특별전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는 30일까지 개최를 하고요. 전복, 바다장어, 가리비 등 싱싱한 국내 해산물과 가공식품까지 최대 절반 가격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네. 온라인은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은 어제부터 할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든 유통마트와 쿠팡, 마켓컬리,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를 하는데요. 네. 참여 정보는 관련 정보는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8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8월 30일. 예. 네, 그리고 추석 명절 관련한 또 할인 정보도 있죠. 네. 올해 추석은 다음 달 9월 28일부터 30일까지인데요. 예. 유통업계는 일찌감치 추석 명절 준비 예약 판매에 나섭니다. 어허. 대표적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가 이번 주부터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업체들이 빠르게 준비하는 이유, 뭐 대목이니까 당연히 하는데 사전 예약을 하면 정상가보다 최소 50에서 10%,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상품권을 주거나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이 되는 등 혜택이 많다고 합니다. 예. 이번 태풍 때문에 지난 폭우에 이어서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를 거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할인 정보 잘 이용하면 조금 더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이주찬 기자가 직접 준비한 발품 경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깜짝 퀴즈,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호신용품 2번 3단봉입니다. 전기 충격기는 현행법상 10mA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한나팡님 그리고 상큼레몬님 이 두 분은요. 상클 공식 이메일 주소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태풍이 지나갔지만 오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계속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암동 클래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하은 아나운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